아이들이 혼날 만한 짓을 뻔히 알면서 그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럴까요? 혼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자, 그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 그게 바로 욕구예요. 자, 욕구가 얼마나 충족이 중요하냐면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평생을 가요. 아이들이 원하는 정보를 일일이 찾아서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또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너가 이런 진로를 가져라 라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앞으로 꿈이 계속 변화될 때 그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서 학생 각자가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교과목 선택이 필요해졌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관심 있는 진로 분야에 관한 정확한 정보 탐색과 장기적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고등학생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냐면요. 전공 관련 선택 과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 선택 과목부터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학부모님 또한 학교 생활에서 이 책을 통해서 학생이 이런 활동들, 이런 책들, 이런 교과들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학생 생활 기록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항목에 나누어서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미리 탐색하고자 하는 중학생들에게는 아마도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진로 진학 고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입제도와 청소년의 진로, 시시각각 변하는 꿈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다면 답은 나만의 진로 포트폴리오 드림 서핑!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진로 항해 일지 드림 서핑은 진로 수업 시간에 활용 가능한 수업 부교재인데요. 중학용, 고등용 두 가지로 학생들의 연령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답니다. 먼저 중학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학용은 학생들이 자신을 더 잘 탐색할 수 있도록 나의 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미노 만들기, 파노라마 그리기, 꼬리 잡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가는 활동지들이 쭉 다양한 영상과 간단한 자체 제작 심리 테스트 QR코드도 담겨 있어 온라인 수업도 문제없습니다. 영화를 활용한 진로 활동과 교과 연계 수업 샘플도 수록되어 있네요. 고등용은 학생들이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세계, 교육과정 탐색, 학생부와 대입 전형 탐색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바쁘다 바빠 입시 세계에 딱 맞는 교재는 없나요? 그래서 준비했죠. 고3을 위한 진학 서핑. 진학 서핑은 바쁜 고3을 위해 알짜배기 대입 정보만 쏙쏙 골라 담은 진학 워크북이에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학생부 관리 등 대입 전형에 대한 모든 이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론편과 실전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론편을 바탕으로 실전편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서핑 시리즈와 함께라면 진로와 진학 둘 다 문제 없겠죠? 청소년의 꿈의 파도를 자유롭게 서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서핑 시리즈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TT 여러분. 오늘도 티타임, 교사들의 성장하는 시간을 위해 활짝 오픈했습니다. 저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김성경 소장님을 모시고 욕구 코칭, 욕구로 통하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 다른 사람 내면의 욕구를 어떻게 알 수 있나, 5가지 욕구로 나와 학생 이해하기. 자, 지금부터 티타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어떻게 통해야 되는지, 특히 욕구 코칭을 통해서 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아이들 중에서 이해하기 그런 어려운 아이들이 좀 많이 있죠. 자, 어떤 아이들이 여러분은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이 힘들다. 또 뭐 때로는 귀등으로 듣는 아이들도 힘들고요. 반복해서 말을 해도 변화가 안 돼. 아니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금방 들킬 거짓말을 계속하는 아이도 있고요. 책상에 1시간 내내 엎드려는 이런 아이들이 주로 많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억울해하는 아이 있고요. 오늘 보니까 무기력한 아이가 많네요. 아무 때나 분노하는 학생, 시크한 아이. 정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해가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마디로 스트레스라고 하죠.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 스트레스가 고통이잖아요. 고통은 그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 때문에 발생한다. 에픽테토스라는 스토아 철학자인데요. 똑같은 아이에 대해서도 어떤 선생님은 나 너무 힘들어. 학교 그만두고 싶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하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근데 그 똑같은 아이에 대해서 또 다른 선생님은 괜찮은데? 아예 괜찮아. 나는 뭐 그 정도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죠. 자, 이게요. 서로 이렇게 성격이 달라서 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안으로 들어가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되냐 안 되냐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스트레스 해소법 하나가 해석입니다. 자, 이 해석에 대해서는요. 요즘 최근에 심리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루돌프 드라이커스는 그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루돌프 드라이커스는 긍정의 훈육이라는 책을 많이 쓴 분이에요. 근데 시리즈로 다 있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아이의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 게 아니래요. 자, 그 감정은 아이 행동에 대한 어른의 해석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해석이 바뀌면 감정도 바뀐다. 자, 여러분 해석이 바뀌면 스트레스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해석의 도구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하지? 자, 어렵죠. 저는 그 중에서 행동하게 하는 힘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근원을 해석하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욕구인데요. 욕구가 우리를 뭔가 행동하게 하는 힘인데요. 우리는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행동해요. 자, 원하지 않으면서 그 행동을 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요. 아이들이 혼날 만한 짓을 뻔히 알면서 그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럴까요? 혼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자, 그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 그게 바로 욕구예요. 혼날 만한 행동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이 욕구라는 거죠. 때로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자기가 관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 그래서 욕구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근데 그러면 욕구는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감정도 욕구에서 나옵니다. 이 감정은요. 어떤 욕구,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 좋은 감정이 나오는 거고요.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좋은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감정의 근원은 바로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욕구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또 뭐냐면요. 한 사람이 한 2, 3분 동안 짧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분의 욕구를 찾아줘요. 당신 내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욕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막 수많은 사람들을 막 찾아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하나를 진짜를 하나를 딱 골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 상담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실 2, 3분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누군가가 내 욕구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것에 추측을 해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모임에서 그래서 항상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 문제가 뭔지를 욕구로 정리를 해보니까 명료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집단 상담도 되는 거죠. 욕구를 찾아주는 거는. 자, 이게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진로 상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하다 보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거를 딱 알게 되었을 때가 그 다음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구를 알면 결정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좀 더 쉬워지는 부분이 욕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욕구로 그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분들이 욕구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욕구로 사람을 딱 해석을 딱 하고 나서 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에요. 아, 그 아이들이 다 떠올라요. 우리 반 애들이 다 떠올라요. 아, 걔가 그래서 그랬군요. 걔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어떤 분들은요, 처음으로 화가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법을 요걸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학부모님들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애들 욕구를 다 알고 보니까 너무 내 멋대로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서 울컥해진다고. 그런 말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옳고 나는 내가 맞는 말을 하는데 우리 남편은 우리 애들은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내 살았대요. 근데 욕구를 보고 나서 아니었구나. 다름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알에서 깨어나온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 욕구로 해석을 하면 그동안에 스트레스 받았던 거. 이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했던 부분들이 알게 되면 이제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스트레스가 뚝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자, 욕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좀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욕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욕구는 저희가 늘 어떤 말을 하냐면 학교에서 그 하고 싶다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참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욕구는 저희가 조절하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욕구를 늘 조절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조절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간은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조절이 어려운 존재예요. 그걸 저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욕구를 그러면 어떻게 채워요? 어떻게 채워야지 그 조절이 가능해요? 채우는 게요, 사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어떻게 조절이 채워지냐면요. 사실 부모들이 욕구를 채우는 건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 부모님한테는 모든 욕구를 무한대로 원하니까.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한테는요,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 한마디 때문에도 욕구가 채워지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여러분 되게 친한 분들이 있으시죠? 자, 그 친한 분들은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분의 욕구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친한 거거든요. 그래서 욕구를 채운다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욕구를 채우는 방법은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감정 계좌에 뭔가를 넣어둬야지 그 다음에 뭔가 자녀 교육할 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뭔가 채워주는 거, 이게 욕구 채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욕구 충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자, 욕구가 얼마나 충족이 중요하냐면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평생을 가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요, 50대, 60대 되신 그 한 어머니가 오셔서 제가요, 옛날에 어렸을 적에 우리 엄마가 언니만 이뻐하고 저를 되게 이렇게 차별을 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자, 그 얘기는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 간다라는 얘기예요. 결핍은 평생을 가요. 아이들마다 이 욕구가 결핍되었을 때 불안, 의심, 의존, 남 탓, 식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오거든요. 근데 그런 욕구를 저희가 어떻게 채우냐고요?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자신이 우리 인간의 발달 단계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요, 그 채워지지 못한 욕구를 채우는 발버둥을 평생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발달 단계에서 부각되는 발달 단계들이 있죠. 그 발달 단계는 대부분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한 욕구를 채우려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5번에 걸쳐서 욕구 대분출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세부터 3세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때 3세까지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요, 자, 첫 번째가 4살이에요. 앞에 뭐가 붙는 나이라고 보면 돼요. 앞에 뭐가 붙죠? 미운 4살. 자, 이때 뭐든지 거꾸로 말하기 시작하고 뭔가 다르게 해보고 싶은 욕구가 대분출을 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몇 살일까요? 떠오르죠? 자, 그 다음에는 지읒, 이응, 고 싶은 이런 거예요. 7살. 자, 그 정도로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때도 욕구가 대분출을 해요.
뭔가 자기 이제는 내 주장을 막 피우고 싶은 이런 욕구가 대분출하는 시기고요. 3차는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이때는 뭔가 어른들에 대해서 그동안 보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을 딱 보게 되면서 깐족거리기 시작해요. 선생님 그거 선생님도 못하잖아요. 선생님도 그거 안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깐족거리는 시기가, 그러니까 어른처럼 비슷하게 되고 싶은 그런 욕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춘기예요. 사춘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때는 모든 욕구가 대분출을 합니다. 그동안 부모에게 하라 그런 대로 했던 거에서 거꾸로 하고 싶은 욕구부터 시작해서 자유롭고 싶고 놀고 싶고 멋대로 하고 싶고 집에서 뭔가 사랑을 받고 막 구속되는 느낌은 싫어서 친구들한테 그 사랑이 향하면서 이렇게 모든 욕구가 다 대분출하는 시기예요. 자,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중년기. 자, 중년기는요. 이때는 정말 다른 욕구가 분출해요. 그동안 채워지지 못했던 욕구가 다 대분출을 하는데요. 갑자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잘 해주던 밥도 하기 싫어지면서 미안함이 좀 없어지는, 그 전에는 되게 죄책감을 가지고 안 해주면 미안하고 외식만 자주 해도 미안한 느낌이 들었다면 이때부터는 덜 미안해지고 뭐 이런 것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딱 그만두면서 뭔가 새로운 딴 거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러면서 어디를 갈까요? 산을 갑니다. 그래서 요새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유행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발달 단계마다 대분출을 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 하면 그때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욕구는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문제가 많고 뭔가 쟤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요, 아, 제가 뭔가 욕구를 대분출하는 시기구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석을 딱 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또 이만큼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욕구 채움은 평생의 과제인데 그거를 여러분 만나는 그 시기에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채워주면 아이들은 또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너를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나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욕구를 알아야지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름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떠함도 있지만 나와 다름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주 간단한 해석의 도구예요. 윌리엄 글래서라는 사람이요, 인간에게는 5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윌리엄 글래서는 이제 심리학자이면서 현실 치료라는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를 대상으로 이 욕구 5가지 기본 욕구를 가지고 상담을 해줬어요. 두 사람이 싸웠는데 어떻게 하면 좀 싸움을 서로 좀 조절해 갈 수 있는지, 또 결혼 전에는 어떤 사람이 좀 안 맞는지까지 욕구를 보면 대충 분석이 가능했어요. 자, 그래서 이 욕구를 가지고 부부 상담에 응용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부만이 아니라 부부한테도 너무 좋고요. 부모, 자녀, 교사, 학생, 교사, 학부모, 그 외에 인간관계 전반에 다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요. 자, 이 5가지 욕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존, 사랑, 힘, 자유, 즐거움이에요. 다 아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게 한번 다 듣고 나면요, 사람들이 대충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정말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은 한 번 듣고 전달 연수를 하는 분도 저는 봤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쉽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윌리엄 글래서의 5가지 기본 욕구를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나중에 이렇게 되는 그 욕구 강도 프로파일이 있어요. 요거는 마지막 시간에 제가 요거를 이렇게 다운받는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요, 이렇게 10가지밖에 안 돼서 간단하게 이렇게 검사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이게 1에서 5점까지 이렇게 되면서 전체를 다 더하면 만점이 50점이에요. 하나당. 근데 여기서 30점에서 35점까지는 어느 정도 그 욕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35점 이상은 높다. 40점 이상은 아주 높다. 30점 이하는 낮다. 25점 이하는 아주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체크할 때요, 나는 왜 이렇게 점수가 높아요?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주 높은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열심히 했는데도 30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체크하는 사람이 누구죠? 자기잖아요. 근데 체크를 할 때 스타일이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자 오늘 강의를 하고서 평가를 했다 칩시다. 평가를 할 때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그럼 무조건 5점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강의를 좋았지만 4점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강의 좋긴 했지만 그래도 3점 이런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처럼 자기에 대해서도 주는 점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점수가 낮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낮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상대 비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안에서 욕구가 어떤 게 더 높은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낮을 경우에는 좀 우울이 있나? 이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존과 안정의 욕구입니다. 자, 윌리엄 글라서는요, 그냥 생존의 욕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생존의 욕구 그러면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아남는 동물적인 본능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래서 안정이라는 말을 제가 붙였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요거는 되게 좋은 욕구예요. 5가지 기본 욕구는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게 좀 더 높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5개가 다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나는 이 욕구도 높고 이 욕구도 높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난 다 높네 이럴 거 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같은 욕구 안에서도 난 이건 맞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건 난 이 부분에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생존과 안정의 욕구는요. 이분들은 생존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안전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제가 어떤 학부모님을 만났는데요. 그 학부모님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번도 외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늘 해먹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만났던 분은 자기 자녀들이 다 큰 자녀들인데 외국 여행 중에서 특히 일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방사능, 지진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위험해 이러면서 못 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존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존 욕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몸을 엄청나게 아끼세요.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커피 끊으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못 끊는데 옛날에는 다 끊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생각하면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되게 성숙한 것 같아. 나는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욕구를 연구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엄청난 교만이었고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못 끊는 사람은 왜 못 끊을까요? 맞아요. 커피는 직장 생활 3대 요소 중 하나가 아닌가요? 맞습니다요. 맛있으니까. 어려워요.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욕구를 선택한 걸까요? 이런 분들은요. 즐거움의 욕구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죠. 뭔가 내 몸을 아끼는 것보다는 즐거움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보면요. 즐거움이 높으신 분들은요. 사실 다른 데에서는 저보다 더 큰 의지력을 발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문제지 뭐 의지력이나 성숙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자, 이게 생존의 욕구의 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생존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계획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날 하루하루에 오늘은 뭐 해야겠다 짝짝 리스트를 적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희열을 느껴요. 와, 오늘 되게 뿌듯하게 살았다. 좋아.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분들, 그리고 생활 습관을 잘 만드시는 분들도 생존 욕구가 높은 분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장 갔다가 달리기를 했다가 그 다음 뭐 하고 저녁 때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이분들은요. 상식과 규칙이 있으면요. 그것을 지켜야지. 상식이라는 것만이야 말이야. 규칙이라는 것만이 그냥 지키라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잘 지키는 분들이 생존과 안정의 욕구가 높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존의 욕구가 이제 높으신 분들, 나 이 부분에 좀 높구나 라는 것들이 좀 파악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자, 사랑의 욕구는요. 누군가와 친해졌으면 되게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에요. 자, 친밀해진다라는 건 뭐죠? 자주 만나고 또 속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많이 공유하는 이런 사이, 이런 걸 친밀함이라고 하죠. 그런 친밀함, 그리고 뭐든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가족 간에도 뭐 자녀와도 뭔가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사랑에다 즐거움까지 같이 높으면요,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저기 텀블러 이거 되게 좋아요. 딱 누르면요, 여기 온도가 나와요. 신기하죠? 여러분, 저랑 이거 공부하실래요? 자, 요런 식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랑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신기한 게 있으면 같이 뭔가를 같이 하고 싶은,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 사랑의 욕구가 높으신 분들 옆에 있으면요, 먹을 게 많이 나와요. 막 나눠주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고요. 근데요, 이분들은 나눠줄 때도 그냥 나눠주지 않아요.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줄 때 어떤 식으로 주냐면,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커피를 주면서, 어머 선생님, 이 커피 제가 선생님 줄려 이불로 사왔잖아. 선생님 이거 마시고 오늘 힘내요. 오늘 되게 스트레스 받아 보인다. 힘들어. 자, 드세요. 이런 식으로 주는 사람들이 사랑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받을 때는 그럼 또 어떻게 받을까요? 고마워요 라고만 얘기를 하면요, 안 고마운 느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고마울까요? 어머 선생님, 나 그날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 커피 덕분에 힘났잖아. 그 커피 마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선생님 진짜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분들은요, 도와주는 것들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이분들이고요. 뭐 어디 식당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뭔가 필요한 사람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할 때도 그냥 단답형으로 네 라고 대답을 하면 행간의 냉정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뒤에다 뭘 붙이죠? 자, 줄무늬 뭐 이런 것들 붙이는 분들이 사랑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힘의 욕구인데요. 힘의 욕구는요, 뭔가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목표한 것, 이런 것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뚝심 있게 성취를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취를 해내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을 많이 해요.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목소리가 되게 좀 큰 분들이 많아요. 힘과 즐거움이 같이 높으면 밑에 저 단전에서 나오는 듯한 목소리를 내면서 쩌렁쩌렁 울리는 분들이 힘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자유욕구인데요. 자, 자유욕구는요, 앞에서 생존의 욕구가 규칙과 상식은 지켜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자유욕구는요, 이거 맞아. 저건 지키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저건 왜 저렇게 만들었지? 저건 좀 불합리해. 저건 아니야. 다르게 고쳤으면 좋겠어. 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어겨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차도 아무도 없는데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가요. 자, 생존 욕구는 절대로 지키겠죠? 지나가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 이것 봐, 차도 한 대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왜 불을 이렇게 켜놓는 거야?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서 또 그치지 않고, 외국에는 말이야, 횡단보도가 교통사고를 별로 못 줄인다는 보고가 요즘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건너가는 분들이 자유욕구가 높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뭔가를 강요하는 거 되게 싫어요. 두 마디 이상을 반복해서 하지 않고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강요한다 그러면 또 하기 싫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소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직장도 이렇게 자주 옮기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중등학교, 중학생 아이들, 중고등학교 자유가 제일 만빵일 때입니다. 가장 많을 때가 자유 즐거움이 분출하는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를 구속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다 싫어요. 자, 그 다음에 새롭게 뭔가를 하라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또 자유욕구고요. 그 다음에 즐거움의 욕구는요, 이 사람들은 즐거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머 되게 좋아하고 유머 있는 말도 많이 하고요. 농담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길거리 가다고 흥이 있어요. 막 길거리 가다 여러분 춤추는 사람들 보시죠. 그런 사람들 보면 즐거움이 있고 높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안정적인 그런 놀이보다는 약간의 스릴이 있어서 가슴이 쫄깃
쫄깃쫄깃한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자격증도 많고 이런 분들이고요. 그 배운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즐거움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추동하는 건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욕구별 교사의 모습보다는 아마 아이들에 대한 모습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자, 갈등은요, 아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아이의 어떠함을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아는 것이 해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얘는 왜 이럴까요? 스트레스 받았던 아이들이 대충 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무슨 욕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실컷 얘기를 하는, 근데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나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아이들은 무슨 욕구일까요? 그리고 선생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선생님 뭐 시키면 싫어요. 왜 내가 왜 해요?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아이들 무슨 욕구일까요? 자, 버릇없고 예의 없고 아이고 그냥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은 이런 아이들 무슨 욕구일까요? 자, 바로 힘의 욕구입니다. 자, 힘의 욕구가 높은 아이들은요, 아까 뭔가를 성취해낸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이루어내고 싶은 아이들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싫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힘의 욕구가 높은 아이들은 그래서 다루기가 좀 쉽지 않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힘의 욕구 높은 아이들의 특징은요, 일단 첫 번째 자기 의견을 정말 개진을 잘해요. 그 의견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빠지거나 삐져요. 빠진다라는 건 뭐냐면 그 그룹 활동회 같은데 참여를 잘 안 해요. 삐진다는 건 화를 낸다거나 토라져가지고 막 삐치는 이런 거고요. 이 아이들은요,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교사나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승부욕도 있고요, 이 아이들 다 이기고 싶고 막 이런 아이들이요. 근데 인정받을 만한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인정받을 만한 게 없어. 공부도 안 돼, 예체능도 안 돼. 뭐 왜 토론을 하려면 말빨도 잘 안 돼, 뭐 논리적인 좀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는요, 어딘가에선 이겨야 돼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면 싸움에서라도 이겨야 되고요, 게임에서라도 이겨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힘의 욕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욕구일까요? 자, 일단 너무 순종적이고 모범적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은 잘 들어요. 아주 잘 듣는 아이들이요. 자, 요런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늘 확인을 해요. 선생님 숙제 이거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라는 물음도 정말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숙제를 다 하니까. 얘는 숙제 안 하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 오늘 이거 뭐 하기로 했는데요, 왜 그거 안 해요? 오늘 진도 이거 나가기로 했는데 왜 선생님 그거 안 해요? 자, 이렇게 묻는 아이들입니다. 자, 생존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생존 욕구 아이들이 또 확인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청바지 입고 와라 그러면 선생님 검은색 청바지 돼요? 흰 티 입고 와라 그러면 저기 꽃무늬 있는 거, 줄무늬 있는 거 선생님 괜찮아요? 이런 거 묻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뭔가 예측이 되는 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예측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놀거나 이럴 때도 뭔가 새로운 놀이는 별로 안 하려고 하고 하던 놀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게 또 이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되는 건 뭐냐면,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질 때, 내 영역에 침범했을 때 가장 많이 부딪혀서 갈등이 생기는 것. 또 하나 갈등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의 분노를 터뜨리는 게 이 아이들은. 왜요? 자기는 다 지키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욕구일까요? 자, 나도 끼워줘. 나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누구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누구 제일 좋아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아니면 누가 나랑 안 놀아줘요. 막 이러다가 나중엔 선생님 배가 아파요. 아침마다 배가 아프대. 자, 요런 경우는요, 무슨 욕구일까요? 사랑의 욕구인데요. 자, 배 아프다라는 거, 요거는요, 꾀병은 아니에요. 사랑의 욕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게 표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로 가는 게 이 사랑의 욕구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서 제가 뭔가 표현이 다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의 욕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함께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전화가 와요. 우리 애가 친구가 없대는데요. 아니요, 3-4명이서 맨날 같이 노는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자, 이 아이들은요, 영혼의 단짝이 필요해요. 영혼의 단짝이라 하면 뭐냐면 학교도 같이 가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냥 눈빛만 봐도 통할 수 있는 이런 친밀한 사람이 필요한 게 또 이 아이들이고요. 자, 관계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이 또 이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갈등 상황이 싫기 때문에 양보하고 배려하고 다 맞춰주는 이런, 물론 또 다 잘 보이고 싶어요. 모든 사람과 다 평화롭고 싶어. 이게 사랑의 욕구고요. 또 하나 이 아이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서운함이 생길 때 그거를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안 하는 이유는 표현했다가 또 상대방이 싫어할까 봐. 자, 그러다가 이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빵 터지는 순간 관계를 단절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 관계를 단절하는 순간 상대방은 어떨까요? 갑자기 제가 관계를 단절했어. 이유도 모르겠어.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게 사랑의 욕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욕구일까요? 선생님, 왜 꼭 그걸 해야 돼요? 선생님, 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왜 책을 읽어야 되는데요? 늘 뭔가를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들은요, 너 왜 그랬어? 그냥요. 그냥요, 어딨어? 왜 그래? 잘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대답하는 아이들.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왜 그냥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가 길어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나한테 꼬치꼬치 묻지 마세요. 꼬치꼬치 묻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자유욕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들은요, 이제 잔소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얘기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돌아서서 그대로 행동해요. 왜 네라고 대답을 할까요? 자, 이 아이들은요, 싫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선생님이랑 갈등이 생기잖아요. 자, 요건 무슨 욕구일까요? 자유욕구거든요. 자유욕구는요, 자, 힘의 욕구는 싫으면 싫다고 바로 표현을 해서 갈등이 생겨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자유욕구는 갈등이 생기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예의 있는 거절이에요. 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선생님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가 싸움을 만들고 싶지는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뒤에서 이제 그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 귀찮아하는 거 많은 게 자유의 욕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힘과 자유가 같이 높으면 아, 네네네네네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 힘과 자유가 높은 아이들입니다. 자, 그 다음 자유욕구가 높은 아이들이 특징은요, 혼자를 즐겨요. 이 아이들은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담을 주는 게 싫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괜히 내 얘기를 했다가 부담 줄까 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억을 상세하게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생존의 욕구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걸 좋아해요. 근데 자유욕구는 왜 그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돼? 그냥 의미만 알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다 못 외우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자기가 꼭 필요한 거는 기억을 잘 하는데 이게 선택적인 기억이에요. 본인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영역이 되게 많은 게 이 아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즐거움의 욕구예요. 자, 즐거움의 욕구는요, 신난다, 재밌다, 맛있다, 맛없다, 재미없어요, 심심해요, 지루해요, 막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놀더라도 뭔가 쫄깃쫄깃한 놀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이 즐거움의 욕구가 높은 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잘 웃고, 이 아이들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재미없는 수업을 너무 싫어해요. 특히 진지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농담 한마디 던지는 순간 득달같이 달려들이서 두세 마디 막 농담을 막 투척을 하는 아이들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농담을 하냐면 그 어색한 분위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됐으면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가 교사와 소통하는데 방어적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어적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행동과 결과만 다룰 때예요. 행동과 결과. 자, 이건 너 결론적으로 네가 싸웠잖아, 욕했잖아, 너 규칙을 안 지켰잖아 라고 얘기를 해서는요, 자, 공격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욕구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 너 욕을 했는데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였기 때문에 그 욕을 했을까? 그거 되게 나쁜 욕인데 원하는 게 뭐였을까? 자, 이렇게 접근을 하면요,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방어의 빗장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게 아니면 여러 가지로 물어보셔도 돼요. 네가 원하는 게 존중받기를 원했니? 아니면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했니? 아니면 네가 영향을 미치고 싶었니? 뭐 리더가 되고 싶었니?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욕구를 알아차렸잖아요. 그러면
욕구를 알면 그 다음에 욕구 코칭은 뭐냐 하면요. 대부분 우리는 평가를, 행동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규칙에서 어긋났으니까 잘못됐어 라고 평가를 해요. 그렇게 해서 행동이 바뀌던가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욕구에 맞춰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자, 네가 원하는 게 너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다는 거지? 근데 욕을 했네? 욕을 하는 건 사이좋게 지내는데 도움이 될까? 아니죠. 자, 그러면 야, 욕을 하면 안 되겠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소속감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욕구 코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선생님들이 이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 떠올랐을 것 같아요. 이지혜 TT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섣불리 네가 이러이러한 걸 원하니? 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서로 래포 형성이 안 되면 욕구를 말해주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원하는 욕구가 그럼 뭐였니? 막 계속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렇죠. 네, 아무 대답을 안 하는데요. 저는 그냥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욕구를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그 아이한테 신선한 충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 선생님이 이제 한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욕구를 계속 물어본 거예요. 배웠으니까 더 잘 물어봤겠죠. 근데 대답이 없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집에서 편지를 써갖고 왔어요. 선생님, 어제는 제가 아무 말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써왔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저 아이의 마음이 궁금하다 라는 마음을 사실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행동의 결과가 아닌 네가 왜 그랬을까, 네 마음에 그 진짜 원하는 게 뭐였을까, 저는 그걸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한 3번 정도 했는데도 대답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뭔가 계속 물어봐도 이제 마음의 문을 계속 닫고 있는 친구는 그런 경우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만나줘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저는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그 아이가 자기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욕구 카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쫙 펴놓고 그거를 이제 보면서 하나 골라보라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물어봐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이렇게 해도 돼. 선생님이 한 서너 개, 5개를 골라서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럴 때는 이러이러한 욕구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가 이 중에서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고르면서 자기 욕구를 찾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대화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네. 좋습니다. 자유의 욕구가 많은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욕구를 채워줘야 할까요? 특히 무기력한 친구들이요.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친구들, 선생님 입장에선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욕구마다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자유욕구는 일단은 선택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아이들은 억지로 뭔가를 시키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 사람과는 신뢰관계가 이렇게 좀 이게 약간 거부하는 느낌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선택권을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유욕구는 자꾸 캐묻는 거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요. 상담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자유욕구의 상담 시간은 짧고 굵게 핵심만 간단히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데 상담 시간이 좀 길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욕구냐면 사랑과 생존 욕구 같은 아이들은 이렇게 상담 시간이 좀 길어야지 만족을 하는 거고요. 자유욕구는 길면 길수록 영혼이 탈출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은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못 들은, 그렇게 실컷 얘기는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건 귀 속에 귀로는 들어갔는데 마음으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해주시고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존중해주는 느낌, 이런 것들이 욕구를 채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영혼은 조금 수업 시간이 힘들겠네요. 근데요, 사실은 자유욕구가요, 오히려 문제를 힘이 같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자유욕구는 문제를 덜 일으켜요.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켜서 갈등이 싫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히려 부닥치는 건 힘이 더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자유욕구는 학교에서는 힘과 자유가 같이 높으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을 채우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힘의 욕구. 그 힘의 욕구는 좀 어떻게 채울까요?
뭘까요? 자, 힘의 욕구를 채우는 방법,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힘의 욕구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오히려 단순해요. 왜냐하면 힘의 욕구는요, 아까 제가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인정받는 느낌만 들어도 이 아이들은 욕구가 채워져요.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인정을 받는. 근데 그러면 어떨 때 인정을 받느냐면요. 이 아이들은 일단 선생님이 이 아이 말을 잘 경청만 해줘도 이 아이는 아, 선생님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일차적으로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요,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 예를 들면 말 한마디를 얘가 뭔가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가 그 얘기해 준 덕분에 내가 우리 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었다. 고마워.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을 해주면 이 아이들은 이 욕구가 채워지고요. 또 하나 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적질이에요. 날 지적하는 순간 억울함이 들어요. 이게 힘의 욕구도 그렇고 자유 욕구도 그렇고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 억울함이에요. 나름 자기는 뭔 이유가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혼내거나 이러면 이게 자기 얘기도 안 들어주면서 막 혼내는 상황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힘의 욕구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내가 나보다 더 센 사람한테는 숙이고 들어가요. 이게 서열이 있어요. 그게 또 있어요? 네, 힘의 욕구는 나보다 더 이렇게 센 사람한테는 숙이고 들어가는데 근데 이분이 나 존경스러우면 깍듯이 숙이고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그냥 힘의 논리에서 나보다 세기 때문에 내가 포기를 했어요. 그럼 언젠가는 뒤통수를 칠 날을 기다려요. 이게 힘의 욕구의 특징이에요.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당하게 나한테 했다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놔둬. 언젠가는 내 저 사람 한번 손을 봐줄 거야. 자, 이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한테는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인정과 칭찬을 해주는데요. 특히 이 아이들은 근데 문제는 칭찬할 거리가 없는 게 많아요.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어떤 때는. 맞아. 그럴 때는 그래도 그 안에서 칭찬할 거리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지적부터 먼저 들어가면 그 뒷말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어디서?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뒤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변명하지? 어떻게 이거를 내가 모면을 하지? 핑계 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은 예를 들면 빗자루질을 하고 있어요. 빗자루질을 막 이렇게 하는데 얘가 뭐 이렇게 생존이 낮으면서 빗자루질을 하면 어떤 식이냐면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자, 이러고 있으면 너 빗자루질 그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쌤이 하든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게 이 아이들이에요. 그런 반응이니까 이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이 아이 행동을 잡아줘야 되냐면요. 일단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일단은 되게 중요하고 감정을 싣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들한테 칭찬 먼저 해주는 거예요. 너 열심히 하네. 여기 깨끗하다. 여기. 깨끗한 부분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하나 있겠죠. 네, 그죠. 그럼 여기 깨끗하다. 여기처럼 여기도 해줄래? 이런 식의 접근법을 해주면요. 힘의 욕구는요. 저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되게 이렇게 존중해준다라는 느낌이 들으면 되게 깍듯해지고 이렇게 잘 협력하고 협조적인 아이가 될 수 있는 게 이 아이들이고요. 제가 이 질문을 꼭 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들고 왔어요. 이건 뭡니까? 자, 이 고무줄이에요. 힘의 욕구는요. 예를 들면 힘의 욕구가 높은 선생님들은요. 힘의 욕구가 높은 아이들과 많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어디서 말버릇이 그게 뭐야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때 그럼 선생님이 이 어디서 말버릇이 그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당기는 순간 이 아이는 뭐 선생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나를 혼낸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승부욕이 레벨업이 돼요. 딱 하면서 이제 이겨 먹으려고 이렇게 되는 게 이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랑 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까처럼 선생님이 너무 세서 졌어요? 그럼 어쨌든 뒤통수를 치려고 노리는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본인이 저분 나보다 존중스러우니까 내가 그냥 맞는 얘기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땡기는 순간 그냥 이렇게 놔버리세요. 자, 그러면 이게 허탈한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애가 땡기려고 할 때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기기 위해서. 특히 약해 보이는 선생님이나 약해 보이는 아이들한테는 집에서 못 이기면 어딘간 이겨야 돼요.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약해 보이는 선생님한테 이겨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놓는 거는 어떤 말로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라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힘이 없고는 제일 싫은 게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를 어떻게 바꿔놓으려고 하네? 이런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라는 말 1번.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2번이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뭐냐면 이 아이들은 결국 선생님이 잘잘못을 따져서 나한테 책임을 물으려 한다라는 이 느낌이 싫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너랑 잘 얘기를 해서 이 상황을 잘 해결하고 싶어서 너랑 잘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자, 요런 식의 것들을 해주면 이 아이는요, 힘을 이제 부릴 데가 없는 거지. 힘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땡길 필요가 없게. 왜냐면 땡기는 순간 얘는 이기고 싶은 아이예요. 왜냐하면 승부니까. 그렇죠.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힘을 놓는 거, 이 방법이 되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선생님의 욕구와 학생의 욕구가 부딪혔을 때 굉장히 갈등이 좀 생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제 교사에 대한 욕구를 얘기를 못 했는데요.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생존의 욕구의 선생님에 대해서는 자유 욕구 아이들이랑 많이 부딪히겠죠. 왜냐하면 생존의 욕구 선생님은 규칙이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자유는 규칙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렇겠죠. 또 생존의 욕구는 안전이 중요해요. 근데 즐거움의 욕구 아이들은 계속 뭔가 안전하지 않은 행동이나 또 그다음에 생존 욕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즐거움의 욕구가 높은 선생님들은 착 깔아앉은 분위기가 싫어요. 아, 그렇죠. 어색해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근데 네. 생존 욕구 선생님들은 애들이 자유 즐거움이 많아가지고 막 정신없는 분위기 너무 싫어요. 이게 이제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생존 욕구 선생님한테는 이 자유 즐거움이 많은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을 이해를 해야죠. 아, 쟤네가 나한테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냥 저 아이들이 자유의 즐거움이 없고 높은 아이구나. 내가 생존이라서 더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힘의 욕구가 높은 경우에는 힘들어하는 게 사랑의 욕구가 많이 힘들어요. 사랑이나 생존 요런 째 자유도 힘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뭔가를 막 강압하고 이러는 것들. 그 다음에 힘의 욕구가 공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일 추진 쪽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랑의 욕구는 공감받지 못함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거고요. 그 외로 만약에 교사가 자유잖아요. 그러면 자유 욕구 높은 선생님한테는 누가 힘들까요? 생존 아이들이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꼬치꼬치 아주 선생님한테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지 뭐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막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그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 진도를 선생님이 야 오늘은 이제 놀자 이렇게 막 선생님 왜 진도 안 나가요? 막 이렇게 따지는 게 또 생존이기도 하거든요. 자유욕구 선생님들은 규칙을 만들었다가 그 만든 규칙을 본인이 잘 어겨요. 왜냐하면 자유욕구가 높기 때문에 만들어 놓긴 했는데 꼭 저걸 지키진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생존의 욕구 높은 아이들은 왜 선생님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안 지키냐? 그리고 때로는 선생님이 진도 나가기로 해놓고 왜 저 진도를 선생님이 안 나가지? 왜 선생님 숙제 검사를 안 하지? 왜 저거 틀린 그 규칙에 대해서 선생님 얘기를 안 하지?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생존 아이들이. 야. 자, 이런 식으로 부딪힐 수 있는 게 욕구별 부딪힘입니다. 아까 다음에서 막 이런 것들 더 다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지 않으셨어요? 네, 내면의 딜레마로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면의 딜레마가 있으면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은 달라. 이런 게 애가 이상해서라는 것도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면의 상반된 욕구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존이 높은데 자유가 높아요. 그러면 생존으로 말을 해요. 생존으로 말을 하는데 행동은 자유야. 그럼 말과 행동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사랑과 자유도 서로 반대예요. 욕구가 두 개군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3개, 4개 있는 애도 있어요. 상반된 욕구가 다 높은 애. 그럼 얘네는 엄청 예민해요. 모든 게 예민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놀러 갔다가 놀러 막 스릴 있는 거 타러 갔다가 나 못하겠다고 막 이런 애들도 있는 거고요. 처음에 막 즐거워하다가도 네, 겁이 나서 갑자기 못하겠다고 이런 경우도 있고. 사랑 친구에 대해서 나는 뭐 친해지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자유가 발동하면 밀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상반된 욕구가 같이 있을 때 딜레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욕구 테스트는 어디서 다운받나요? 물어보시네요. 어디서 다운받죠? 욕구 코칭이랑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요거는 욕구와 관련된 이제 욕구 코칭은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 책은요. 사례 중심이에요.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을 욕구로 보는 거고요. 소통과 학부모를 부탁해 요거는 교사와 학부모 관계에 대한 건데요. 여기도 욕구에 대한 학부모를 욕구로 분석해 놓은 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 수업에도 욕구가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요즘 코로나로 관계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경청의 기술, 뭐 공감의 기술, 격려의 기술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 안에 욕구별 격려법, 욕구별 공감법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욕구 코칭 연구소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어른용, 청소년용, 어린이용 이렇게 다 있거든요. 지금 거의 무료로 그냥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아이들 모르겠으면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본인이 검사하는 거는 뭐 정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이게 그냥 소통의 도구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좀 소감과 우리 욕구를 좀 코칭해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께 따뜻한 뭐 격려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근데 이제 욕구는 자기 욕구를 먼저 채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내 욕구가 뭔지를 파악하셨으면 그냥 내가 스스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동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채워져야 아이들한테도 내가 좀 채워줄 수 있는 마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유욕구가 높은 선생님이다. 근데 집에 갔는데 아이들도 있다. 자, 그러면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분, 1시간이라도 이건 내 자유시간. 이렇게 확보하면서 이건 내 자유욕구를 채우는 거야 라고 시간을 보내는 거라 그냥 30분 비는 시간 있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를 위한 시간, 나의 욕구를 채우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시면서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또 채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의 욕구와 아이들의 욕구가 잘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연결로 인해서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욕구 코칭 강연을 해주신 김성용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이들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변하는 입시에 따른 학교생활부 기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남설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1일 날 청소년 학습 코칭에 대해서 우리 김종훈 대표님을 만나 뵈려고 하고요. 28일엔 선생님께서 또 어떤 주제를 원하시는지 아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티타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학생들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욕구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이죠. 선생님들의 욕구를 오늘 잠깐이나마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잠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저희는 언제나 선생님들의 또 다른 성장의 욕구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매번 서포팅 역할을 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 씨였고요. 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